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C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문제풀이입니다. 난이도는 중상으로, 중보다는 살짝 어렵기 때문에 중상으로 잡았습니다. 1번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0,-1을 지나고, 지나면 대입이죠. 지나면 대입하고 마이너스 1,2의 대칭이다. 그럼 마이너스 1,2가 점근선의 방정식의 교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 y는 2, 그리고 0,-1을 대입해서 나머지 미지수를 찾으라는 얘기인데,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는 절대로 이 주어진 식에 대입해서 찾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는 독특하게 여기에 대입하면 그 답을 못 찾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는 그냥 직접 내가 식을 세워야 돼요. 그 식을 세워보면 점근선의 방정식이 교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y는 x 더하기 1 더하기 2 분의 k가 되는 거죠. 자, 이 식에 0,-1을 대입해서 k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x에 0을 대입하면 k 더하기 2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k는 마이너스 4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4. 다시 통분해주면 x 더하기 1분의 요 2가 있으니까 2x 더하기 2, 근데 빼기 4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2. 이제 주어진 식과 비교하는 거죠.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가 됩니다. 그럼 a, b, c를 더하면 1이겠죠. 그래서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는 절대 이 식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식을 세운 후에, 무리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함수 내가 식을 세운 후에 나중에 비교하는 거죠. 2번 유리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다음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y는 x-2 더하기 여기 3이라고 쓰죠. 여기 3을 뒤로 빼서 적습니다. 분모에 x에 2를 대입하면 0이 되죠. 그래서 x가 2인 겁니다. 그래서 x에 2를 대입하면 여기가 5가 되죠. 5. 그래서 이렇게 유리함수가 나오면 항상 점근선의 방정식이 나오게끔 식을 변형해 줍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는 x가 2, y가 3이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그리고 5기 때문에, 양수기 때문에 여기랑 그래프 여기 그려지는데 y절편. 자, y절편은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5 더하기 3, 2분의 1이죠. y절편 2분의 1인 상태에서 그래프 이렇게 그려집니다. 기억, x는 2가 아닌, 그렇죠, 점근선이기 때문에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점근선이 3이기 때문에 3이 아닌 모든 실수. 맞죠? 자, 그래프는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 그래프는 어느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냐면 기울기가 항상 1,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근데 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가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플러스 3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전개해서 정리해보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게 x 플러스 1인 직선이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 마이너스 x 플러스 5인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울기가 1과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되어 대칭인데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가야 됩니다.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가게 되면 그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니은은 틀렸죠.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아니라 5여야 됩니다. 디귿 3, 4분면 지난다. 아까 그래프 그릴 때 y절편 잘 찍었죠? 2분의 1이라고. y절편 2분의 1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1, 2, 3, 3, 4분면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지난다가 아니라 지나가지 않는다. 디귿도 틀렸고, 리을 평행 이동하면 y는 x분의 5의 그래프와 일치할 수 있다.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평행 이동을 통해서 그래프가 일치한다, 완벽하게 포개어질 수 있으려면 이 위에 있는 숫자 5가 같아야 됩니다. 단 이렇게 점근선의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이 분자의 5가 똑같으면 평행 이동을 해서 일치하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포개어지는 경우가 됩니다. 3번
두 상수 a, b에 대해서 정의역이 a와 1 사이인 함수 이거에 치역이 2분의 1부터 3일 때 a 빼기 b의 값은 유리함수가 나왔으니까 정근선의 방정식이 나오게끔 식을 변형해 보면 뒤에 5를 적으라고 그랬죠. 5. 자, 분모가 0이 되는 숫자가 x가 3이니까 3을 대입해 보면 15 더하기 b가 됩니다. 그럼 점근선이 3이고 x는 3, 점근선 y는 5. 그 그래프가 여기 그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반대쪽에 그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1사분면과 3사분면에 그려지려면 15 더하기 b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분자가 0보다 큰 경우 이 1사분면과 3사분면 방향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또한 15 더하기 b가 0보다 작은 경우에 이 2사분면 방향과 4사분면 방향에 그려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느 건지 어떻게 하냐? 어느 건지 모르죠. 둘 다 해봐야 되는 겁니다. 고등수학의 특징이죠. 경우를 나눠서 해당하는 경우에서 답을 찾는데 둘 중에 한 경우에만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하나는 모순이 나오겠죠. 첫 번째부터 해보면 15 더하기 b가 0보다 크면 그래프가 이쪽과 이쪽에 그려질 겁니다. 근데 정역의 범위가 a부터 1이니까 1이 여기 있겠죠? 1. a는 이쪽에 있을 겁니다. a부터 1까지. 그럼 a를 대입했을 때 최대값이 나와야겠죠. 1보다는 a를 대입했을 때 그 값이 큽니다. 그럼 a를 대입해보면 a-3분의 5a 더하기 b가 큰 값, 치역 중에 큰 값 3이 남아야 되고 1을 대입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작은 값이 나와야겠죠.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5 더하기 b가 작은 값 2분의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5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죠. 그럼 b는 마이너스 6이어야 됩니다. 그럼 b가 마이너스 6이면 여기 대입했을 때 0보다 큰 거 맞죠? 맞죠? 그럼 b가 마이너스 6이니까 다시 여기다 대입하면은 a 마이너스 3분의 5a 마이너스 6이 3이 되고 5a 마이너스 6은 분모를 1 곱해서 3a 마이너스 9 이항하면 2a는 마이너스 3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옵니다. 그 문제에서 물어본 a 빼기 b의 값은 그럼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b가 마이너스 6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마이너스 6을 빼면 플러스 6 더해서 2분의 9가 되겠죠. 그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번에 나왔는데 이 옆에 거는 당연히 답이 안 나오겠죠. 왜 안 나오는지 한번 풀어보면 15 더하기 b가 음수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근데 정역의 범위가 a부터 1까지니까 a가 이쪽에 있고 1이 이쪽에 있으면 a를 대입했을 때 그 함수 값이 더 작겠죠. 그래서 a를 대입하면 a-3분의 5a 더하기 b가 그 함수값 작습니다. 그럼 치역에서 작은 값인 2분의 1이 돼야 되고 1을 대입하면 함수값이 커야겠죠.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5 더하기 b가 치역의 큰 값, 치역 큰 값 3이 나야 됩니다. 그럼 5 더하기 b가 마이너스 6이 돼야죠. 그럼 5 더하기 b가 마이너스 6이면 b는 마이너스 11이어야 됩니다. 그럼 b가 마이너스 11인데 여기다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1이면 4니까 4가 0보다 작지 않죠. 크죠. 그래서 여기서 모순이 생겨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다 나눠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경우 중에서 하나만 만족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내겠죠. 답이 여러 개면 문제를 낼 수 없죠.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답이 한 번에 나오면 그냥 답을 체크하고 넘어가면 돼요. 옆에 건 당연히 모순일 테니까. 근데 처음에 모순이 나왔다. 그럼 두 번째 걸 풀어야겠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돼서 미적분을 배우고 또 수능 준비를 하게 되면서 매우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될 텐데 그 어려운 문제들은 대부분 이런 거예요. 경우를 나눠서 해당하는 경우를 찾는 겁니다.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도 16가지 경우 중에서 그걸 찾아내는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었죠. 4번 유리함수 fx는 2x-a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점 b, 2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럼 역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이
b, 2라는 거죠. 그래서 역함수를 찾아서 점근선의 교점을 찾아줘도 되지만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2x와 더하기는 가만히 있고 여기에 있는 이 두 개수의 부호와 자리가 바뀌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고 자리가 바뀌니까 이 마이너스 a가 이 위로 올라가는데 부호가 바뀌어서 ax, 이제 마이너스 1은 일로 내려오면서 플러스 1. 이게 이 f의 역함수입니다. 점근선의 방정식으로 바꿔보면 2x 더하기 1, 뒤에는 이제 a가 아니라 분모 2가 있었으니까 2분의 a가 되겠죠. 그러면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1, y는 2분의 b가 되고 이 점근선의 교점이 b, 2가 되니까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a는 4가 돼서 a, b를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유리함수의 역함수 구하는 방법을 알면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고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죠. 이 유리함수를 보면서 이 유리함수의 점근선을 찾습니다. 2x-a 뒤에는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이 함수, 원래 함수죠. 원래 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이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럼 역함수는 y는 x축의 대칭이니까 자리가 바뀌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a. 이 식은 아까랑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역함수를 직접 찾아서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역함수를 직접 찾는 일은 별로 없죠. 문제에서 역함수를 찾아라 라는 말이 있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역함수는 안 찾는 거죠. 다른 함수는 몰라도 유리함수는 역함수 쉽게 구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유용하게 여기저기 잘 쓰일 겁니다. 그러니까 꼭 알아두세요. 여기는 그대로고 여기 개수가 자리가 바뀌면서 부호가 바뀐다. 5번 함수 y는 유리함수인데 절대값이 붙어 있죠. 그럼 절대값이 붙어 있는 유리함수는 그냥 유리함수를 그리고 나서 x축에 대하여 접어서 올리면 되겠죠.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 y는 마이너스를 곱해서 x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야겠죠. 항상 여기 x 앞에 개수가 플러스여야 됩니다. 그럼 점근선의 방정식이 x는 4가 되고 y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x는 4, y는 마이너스 3. 그러면서 분자의 숫자가 마이너스니까 그래프가 이 2, 4분면 쪽과 4, 4분면 쪽이 그려지겠죠. y절편은 x에 0을 대입하면 2분의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마이너스 2분의 3이면서 그래프가 2, 4분면 쪽과 4, 4분면 쪽이 그려집니다. 이게 원래 함수 그래프고 여기에 절대값을 붙이면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의 그래프가 x축에 대하여 대칭이 돼서 올라오죠. 그럼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3이었는데 y는 3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그래프가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얘는 x축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혀서 점근선에 바짝 붙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 그래프는 없고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때 y는 k, 상수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fk를 할 때 f0, 1, 2, 3, 4, 5. 자, f0은 y는 0과 만나는 점의 개수. y는 0과 만나는 점은 1개, 1과 만나는 점은 2개, 2와 만나는 점은 2개, 3이랑 만나는 점은 여기서 안 만나죠. 점근선은 안 만납니다. 점근선도 안 만납니다. 한 점에서 만나겠죠. 4일 때 2개, 5일 때 2개, 4일 때 2개, 5일 때 2개. 1, 2, 3, 4, 5, 6, 7, 8, 9, 10. 4번이 되죠. 답은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그래프를 그리는 게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절대값 함수 그래프는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x축에 대하여 대칭이 되도록 접어 올리면 됩니다. 6번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을 때 세상수의 합은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는 이 주어진 식을 보지 말고 그냥 내가 식을 세우라 그랬죠. 식을 세워보는데
무리함수는 이 출발한 점이 마이너스 3,2이므로 y는 마이너스 루트 a 마이너스 3,2 식으로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지나는 점이 0,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x에 0을 대입하면 루트 3a 더하기 2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3은 루트 3a. 그럼 a가 3이죠. a가 3. 그래서 y는 마이너스 루트 전개 보면 3x 플러스 9 플러스 2 a가 3, b가 9, c가 2 더하면 12, 13, 14 5번이 되죠. 주어진 식을 보지 말고 그래프를 보면서 직접 식을 세워라.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앞에 있다는 건 힌트가 될 수 있겠죠. 얘가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x축에 대하여 대칭이 됐으므로 y의 부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7번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2가 만나는 두 점을 PQ라고 하자. 이때 OPQ 넓이가 36일 때 K의 값은 자, 주어진 유리함수 그래프를 점근선의 방정식이 나오게끔 변형을 해보면 더하기 2 2니까 2를 대입하면 4 더하기 K 4 더하기 K에서 K가 마이너스 4보다 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같은 거니까 대입해보면 양수겠죠? 양수니까 1, 4분면과 3, 4분면 쪽에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점근선의 방정식은 x가 2, y도 2. 여기 양수였으니까 이 1, 4분면과 3, 4분면 쪽에 근데 x에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k 더하기 2죠. 그럼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는데 2 마이너스 2분의 k 근데 k가 아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라고 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는 양수인데 k가 더 커져서 10이 되면 음수가 되죠. 이건 알 수 없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못 그립니다. 이 밑에는. 못 그리니까 그리지 말고 y는 마이너스 x 12에서 x절편도 12고 y절편도 12죠. 그러니까 12니까 더 이쪽에 있는 겁니다. 더 위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은 만나는 점이 이렇게 생겨서 이 그래프와 상관없이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 이 두 점이 PQ가 되고 그 OPQ는 원점과 OPQ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 넓이가 36이라는 거죠. 이때 이 점은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A로 놓겠습니다. A, 자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직선에 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12가 되고 자 P의 좌표는 Q랑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죠. Y는 X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12, A가 되죠. 그 좌표 다시 P의 좌표는 마이너스 A 더하기 12, A고 Q의 좌표는 A, 마이너스 A 더하기 12입니다. 삼각형 한 꼭지점이 또 원점이기 때문에 원점은 0, 0. 이렇게 한 점이 원점일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신발끈 공식을 배웠죠. 자, 신발끈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 이렇게 곱하면 a제곱 빼기 마이너스 a 더하기 12의 전체 제곱이 이게 36이 돼야 됩니다. 자, 절대값 안에 전개해보면 a제곱 빼기 전개하면 a제곱 그럼 a제곱 없어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4a 플러스 24a 144 마이너스 144는 72 그럼 a가 양수여야 되죠. 우리가 여기 좌표는 양수입니다. x좌표 양수. 그럼 얘가 양수가 됐을 때 144를 빼서 72가 돼야 되므로 216 나와야죠. 216. 그럼 a는 9여야 됩니다. 9. 그래서 a가 9니까 이 좌표가 9,3이죠. 9,3. 9를 대입하면 9,3이라는 점을 유리함수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9,3을 대입해서 9를 대입하면 7분의 9를 대입하면 18 더하기 K가 9,3, 3이 나와야 되고 18 더하기 K는 7, 3, 21 그래서 K는 3이 돼야 됩니다. K 값은 3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자, 신발끈 공식은 한 점이 원점일 때 두 점의 좌표를 가지고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공식인데 이렇게 X좌표와 Y좌표를 곱하고 빼기
x좌표와 y좌표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신발끈 공식을 모르면 그냥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a 값을 구해도 됩니다. 신발끈 공식을 모를 때는 이 삼각형 넓이가 36이라고 했죠. 36. 그럼 36 더하기 이 밑에 삼각형. 밑에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가 12, 높이가 마이너스 a 더하기 10이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마이너스 a 더하기 12. 근데 이쪽 삼각형도 넓이가 이랑 같겠죠. y는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이 두 삼각형은 넓이가 합동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면 이 전체 삼각형 넓이, 이 전체 삼각형은 밑변이 12, x절편 12, 높이가 12, y절편 12,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12가 되죠. 36 더하기 이거 약분 되겠죠? 6, 여기 2가 또 있으니까 12 마이너스 a 더하기 12는 약분되고 6, 그러면 72. 36 이항하면 36, 12 약분하면 3, 마이너스 a 더하기 12가 3. 그래서 a는 9가 되고 a가 9니까 여기 좌표가 9,3이 되는 거. 아까랑 똑같죠? 9,3. 9,3을 다시 여기에 대입하면 k 값은 이제 3이 나오는 게 똑같죠? 그래서 결과는 똑같습니다. 8번 무리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다음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y는 마이너스 2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4 이렇게 바꿔 적어 보면 출발하는 점이 1,4죠. 1,4고 요 x 앞에 부호가 바뀌어 있고 y 앞에 부호가 바뀌어 있습니다. 자, 무리함수는 기본적으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게 기본형이죠. 근데 x의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y축 대칭해야 됩니다. y축 대칭. 다시 y의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x축에 대하여 대칭해야 됩니다. x축 대칭.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죠. 근데 출발하는 점이 1,4. 1,4는 1,4. 여기서 출발해서 1로 가는데 1로 갈 때 y절편 중요하겠죠? y절편은 x에 0을 대입해서 x에 0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 더하기 4. 그러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1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면서 기억 x는 1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다. 맞죠? 치역도 4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 맞죠? 자, 그래프는 모든 4분면 지난다. y절편 찍어봤더니 그래프가 이쪽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은 지나는데 4, 4분면은 지나지 않죠?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평행 이동하면 함수 y는 이거의 그래프와 일치할 수 있다. 자, 이 함수는 마이너스 2 루트 마이너스를 묶으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이 뒤에 마이너스 3이라고 적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될 테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더하면 0이 되니까 평행 이동했을 때 이 두 그래프는 완벽하게 일치하겠죠. 일치할 수 있다, 포개어진다. 완벽하게 포개어질 수 있다. 맞습니다. 자, 9번 0보다 x가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무리함수 y는 이것의 최대값이 b,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일 때 a 더하기 b의 값은, 자, 무리함수를 봤을 때 식이 y는 마이너스 2로 묶어내서 x 더하기 2 더하기 1이 되고 여기 부호 바뀐 거는 y의 부호 바뀐 거죠. 자, 기본형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무리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y 앞에 부호가 바뀌어 있으므로 x축에 대칭해야 됩니다. 그럼 x축 대칭이니까 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렇게. 그리고 출발하는 점이 마이너스 2,1. 그 마이너스 2,1이니까 마이너스 2,1에서 요 점에서 방향은 이렇게. 그럼 이렇게 가는데 y절편 잘 찍어야죠. y절편은 x에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더하기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그럼 0보다 커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0이 여기인데 0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러면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인 거죠. a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3. 그럼 a를 대입하면 이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a를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루트 2a 더하기 4 더하기 1이 마이너스 3. 이항하면 4, 이항하면 2a 더하기 4. 제곱하면 16이 2a 더하기 4. 2a가 12. a는 6이어야겠죠. a는 6. 그럼 a와 b를 더하면 5가 됩니다. 10번 함수 y는 루트 2x-3 더하기 3의 역함수가 이거일 때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죠. 자, 함수 y는 루트 2로 묶어서 2x-2분의 3 더하기 3. 자, x 앞에 부호 안 바뀌었죠? y의 부호 안 바뀌었죠? 얘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기본형인 무리함수 그래프입니다. 근데 출발하는 점이 2분의 3,3이죠. 2분의 3,3. 이 점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정의역의 범위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치역의 범위도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그 치역과 정의역의 범위를 잘 찾아놓고, 자, 이 함수의 역함수를 찾으려면 x와 y의 자리를 먼저 바꾸죠. 그래서 x와 y의 자리를 먼저 바꾸면 y 자리에 x, x 자리에 y, 전개해서 2y-3 더하기 3. 자, 제곱을 할 건데 제곱을 할 때 루트는 혼자 있어야지 루트가 벗겨지죠. 그 3을 이항해서 x-3은 2y-3. 양변 제곱하면 x-3의 제곱은 2y-3. 2y는 x-3의 제곱 플러스 3. 2로 나누면 y는 2분의 1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2분의 3. 전개해보면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6x 3x 339, 그러니까 2분의 9 더하기 2분의 3, 그럼 2분의 12, 그래서 6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처음에 정의역의 범위와 치역의 범위 이랬습니다. 그럼 역함수는 x, y 자리 바꾸면서 구했죠. 그러니까 여기도 자리를 바꿔야 돼요. 치역과 정의역의 범위도 x와 y 자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y가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x 자리에 y 쓰고 y 자리에 x 써서 치역과 정의역의 범위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a는 마이너스 3, b는 6, c는 정의역이죠. c는 3. 그래서 마이너스 3 더하기 6 더하기 3은 6이 되는 거죠. 11번 남자 3명과 여자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는 경우의 수를 A. 자, 총 7명이 있는데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으려면은 일단 여자부터 줄을 세운 다음에 그 여자들 사이사이에 남학생들을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이웃하지 않도록 해라. 이거는 이웃하지 않는 이 남자 말고 남는 사람들 먼저 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먼저 여자, 자, 이렇게 4명을 줄 세우면 4팩이 되겠죠. 사람은 4명이고 4명이 순서를 지키면서 줄을 쓰게 되니까 4팩토리얼. 남학생들이 이웃하면 안 되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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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5자리 중에서 3명이 가서 줄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사이사이 여학생들이 있으니까 이웃하지 않도록 되는 거죠. 그럼 5자리 가운데에서 순서대로 3명이 줄을 쓰기 때문에 순열 P를 이용해서 5P3이 됩니다. 그럼 4팩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됐고, 남자를 양끝에 세운다. 남자를 양끝에 세우는 거는 남자가 3명 있는데 이 3명 중에 2명이 양끝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양끝에 쓰는데 3명 중에 2명이 줄 쓰니까 3P2가 되겠죠. 3명 중에 2명이 순서대로 줄 쓰는 경우 3P2. 그럼 남자 1명과 여자 4명이 가운데 또 줄 서야죠. 그래서 5팩. 그럼 3P2는 3 곱하기 2 곱하기 5팩토리얼. 이때 B분의 A, 이 B분의 A죠. 그럼 3, 2 약분되고 5 곱하기 4팩이 5팩입니다. 5팩, 5팩, 5팩.
그래서 2가 되죠. 약분하면 2. 이 4팩이라는 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5를 또 곱해버리면 이건 5팩이 돼버리죠. 5팩. 약분되니까 남는 건 2입니다.